볼게요. 자, 밀도 갑니다. 밀도. 밀도 설명할 때 쌤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이런 설명인데 A라는 숲과 B라는 숲이 있는데 숲 면적이 똑같아. 동일한 면적인데 A라는 숲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심겨져 있고요. B에는 나무가 세 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어디가 더 빽빽해요? B죠. 밀도의 밀자가 무슨 밀자냐면 빽빽한 밀자예요. 빽빽하다. 그래서 밀도가 어디가 크다? B가 더 크다. 밀도가 크다. 169쪽? 68. 그래서 이 첫 번째 샘플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나무의 개수가 많을수록 밀도가 크죠. 나무의 개수가 많다는 건 물질의 양이 많은 거기 때문에 줄이면 뭐라고 한다? 질량. 그래서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는 비례하는구나. 질량이 많을수록 밀도가 크구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샘플은요. 자, A라는 숲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무 두 그루가 심겨져 있고요. B라는 숲은 겁나 커요. 근데 여기도 나무가 두 그루만 심겨져 있네요. 어디가 더 빽빽해요? A. C하고 D 중에 C가 더 빽빽하죠? 안녕하세요. 좋아. C. 어서 오시오. 새로운. 얘들아, 지각을 보내자. 자, 얼른 체크해주세요. 페이지 68, 그죠? 12번 지갑. 8점이요? 68쪽. 68쪽. 그래서 이 두 번째 샘플을 통해서 동일한 질량일 때, 잘 들어. 동일한 질량일 때 어떨수록 더 빽빽하다? 면적이 좁을수록 더 빽빽하죠. 그죠? 그래서 면적이 좁은 게 빽빽하다. 그러므로 자, 손가락 해봐. 면적이 좁을수록 밀도가 큰 거야. 그치? 더 좁을수록 빽빽한 거니까 반비례 관계입니다. 면적과 부피는, 자, 이걸 부피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죠. 부피. 그래서 부피가 작은 놈이 더 빽빽하다. 밀도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부피에는 뭐하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즉, 부피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반비례라는 기호는 없기 때문에 부피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만든 밀도 공식이 뭐다?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부피의 정의가 뭐냐면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부피라고 해요. 쌤이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키가 엄청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웃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 그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되게 조그마니까 공간을 조금밖에 못 차지하겠죠? 부피는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보이지만 말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에는 반비례, 질량에는 비례한다. 공식입니다. 외워야 돼. 부피의 그러면 단위는 부피니까 뭐 세제곱미터나 뭐 세제곱센티미터 등등의 이런 부피의 단위가 나올 거고요. 질량은 킬로그램이나 그램과 같은 단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질량의 단위. 책에서도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등등이 나옵니다. 또 부피가 리터 단위가 나오죠. 리터나 밀리리터도 부피의 단위가 될 수 있겠죠. 이건 면적의 단위긴 한데 면적과 부피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딱 보고서 이건 부피, 이건 면적이네, 여기는 질량이네. 밀도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밀도의 정의를 좀 소개해 봤습니다. 자,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밀도가 이런 게 있어요. 비교. 이것은 선생님이 알고 있는 물질, 물이라는 물질을 준비할게요. 여기도 물을 준비합니다. 물을 준비해. 자, 얘는 물을 이따만큼의 용기에다가 집어넣고요. 얘는 요따만큼의 용기에다가 집어넣읍시다. 얘는 2야. 얘는 1이라고 칩시다. 이 녀석은 부피가 얼마일까요? 8. 얘는 8이고요. 얘는 얼마예요? 1이죠.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질량이 엄청 크겠죠? 네. 해봤더니 얘는 얼마다? 8. 8g이라고 칩시다. 얘는 얼마 들어갈까요? 1g. 1g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8g 중에 질량은 8이죠?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요? 1. 1이죠? 얘는 부피가 1이고요. 질량 얼마예요? 1이죠?
그러므로 밀도 얼마예요? 1이죠. 다시 말해서 조금 모아놓든 조금 모아놓든 많이 모아놓든 상관없이 같은 물질이라면 밀도가 어떠하다? 똑같다. 그런 거.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여기 지우개.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에 부피가 있고 질량이 있겠죠. 밀도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잘라. 어머. 방역. 잘랐어. 이 녀석은 밀도가 작아졌을까요? 네. 아니요. 달라졌어. 부피가 줄어든 만큼 질량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밀도의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희생했는데 내라고 하면 안 돼. 이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 그래서 얘는 이 부피가 줄어든 만큼 질량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밀도의 변화는 없다. 즉 물체가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면 크기 또는 부피에 상관없이 이 녀석은 밀도가 어떠하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껴놓으면 모를 거야 나중에. 안 들어가. 나중에. 자, 아무튼 그래요. 밀도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그래프로 그린 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보이죠, 여러분들? 네? 화면을 안 보여. 이따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밀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방금 말한 걸 정리하면, 밀도는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잖아. 그래서 밀도는 뭐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특성이라고 말해.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자, 샘플을 줍니다. 물은 밀도가 1이야 라고 주고 나서 A라는 물질의 밀도를 재고 B라는 물질의 밀도를 쟀더니 A가 밀도가 0.2였고요. B가 밀도가 1이었어. 둘 중에 누가 물이야? B가 물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 밀도만, 뭔지 모르겠는데 밀도를 딱 구하면, 밀도가 1 나왔네? 물이네, 이게. 그럼 그 밀도 외워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쌤 이렇게 자료를 줄 거야. 쌤 말하는 건 뭐냐면, 밀도만 알면 뭐도 알 수 있다? 이 물질이 뭔지도 알 수 있다. 오. 그래서 밀도를 알면 이 물질이 뭔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말해요. 그럼 물은 다 1이에요.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서 물을 1로 놓은 거야, 쌤이. 물이 1이라면, 둘 중에 밀도를 재면 물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왜? 물의,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의 밀도를 통해서 물질이 뭔지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일반적인 밀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밀도. 밀도. 배고파했어. 이름을 다 밀도. 먹고 날려? 나 하나씩 주고 싶어. 선생님 이거 팔만 원. 관에다가 밥 넣고 물 넣으면 들어가는데 물 물 넣고 밥 넣으면 안 들어가는 왜? 관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 뭔가 통 같은 데다가 통에다가 물 밥 넣고, 넣고 밥 넣고 물 넣으면 들어가는데 물 넣고 밥 넣으면 안 들어가잖아.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그 밥이 쌀이야? 아니 그럼 이 그냥 밥? 그냥 뭔 말을 하는 거야? 밥이요 밥. 쌀 말고 밥. 밥 말아 먹을 때, 영상 많이 뜨는데. 밥 말아 먹을 때, 밥이 뭐예요? 먹는 밥. 밥이 먹는 밥이야? 먹는 밥이 아니에요. 먹는 밥. 먹는 밥. 아니 근데 물에 들어가냐 밥이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 무슨 뜻이야? 쌤 라이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그 인스타에 뜨잖아. 뭐가 뭔데? 나 인스타에 뭐 내가 리얼 6살에 중3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거밖에 안 뜬다고. 알겠어요. 나중에 알려줘. 심도 있게 봅시다. 일단 우리 목적에 집중해보자. 자, 이게 밀도입니다. 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과 C라는 물질을 이런 그래프를 줘요. X축은 부피라고 나와 있고요. Y축은 질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요소만 딱 보더라도 밀도를 표현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밀도 공식이 뭐였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질량, 즉 부피분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기울기.
그래서 C라는 물질의 기울기가 이만큼이고 AB의 물질의 기울기가 이만큼이죠. 네. 기울기가 바로 밀도기 때문에 A, B가 밀도가 같은 거야. C는 밀도가 작은 겁니다. 보이나요? 그래서 A하고 B는 같은 물질이야. 같은 물질입니다. 밀도가 똑같으니까.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었잖아. 근데 밀도가 같은데 특징이 다를 수 있. 아니 밀도가 같아도 물질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없다고 보면 돼. 아 있으면 어떡해요? 없어. 찾아오면 쌤이 꼭 가르쳐 줄게. 찾아올게요. 찾아와. 밀도가 같을 수 있죠. 밀도가 같으면 물질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특성이 아니지. 아주 조금이라도 밀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쌤은 지금까지 밀도가 완전 똑같은 걸 본 적이 없어. 도 다른 밀도가 같은데 다른 물질일 수가 아, 있다는 네. 그죠? 그 얘기. 쌤 그러면은 지우개를 2개 만들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그런데 밀도가 달라요? 왜 지우개는 쌤이 밀도가 같은 걸 한 번도 그건 못 똑같은 지우개라는 물질이잖아. 아니 그러면 브랜드마다 다른 거야? 브랜드마다 달라요. 아니 무슨 맨날 소리야? 안 물어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럼요. 인공적으로 인공적인 만들어서 거 다 쓸 수 가능해 있겠지.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들. 일부러 맞추면. 일부러 맞추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플러스 인공적인 거 자, 같은 여러분들 창의력 존중하는데 지금은 일단 이제 우리 구조를 좀 구조화시키는 걸 먼저 할게요. 네, 질문은 구조화. 나중에. 머릿속에 구조화를 좀 시켜놓고 이렇게 밀도를 이해하는 거구나. 오늘 구조화를 먼저 시킬게요. 봐봐. 그래서 A하고 B가 같은 물질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밀도가 밀도 같아. 밀도 같은 이유는 또 뭐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기울기가 그 뭐니까? 밀도니까. 그죠?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A하고 B가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A하고 B의 밀도가 같다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A하고 B는 같은 물질이다. 체크. 같은 물질입니다. A, B는 같은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C는 밀도가 작으니까 다른 물질이 되겠죠?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자, C는 20분의 10이니까 0.5가 나올 거고요. A하고 B는 10분의 20이니까 2. 얘는 20분의 40이니까 2가 나오죠. 2가 나옵니다. 과학은 똑같이 분수 안 좋아해요? 2. 뭐라고? 과학은 분수 안 좋아해요? 분수를 많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소수점으로 많이 표현하죠. 소수로 많이 표현하죠. 저는 선수 싫어하는데. 네, 저는 분수가 분수가 좋은데요. 쌤, 저 선수 싫어하니까 분수를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해도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답 쓸 때 많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둘 다 5분의 2.5 같은 것도 있나? 응? 5분의 2.5 5분의 2.5.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창의력 존중하는데 자, 일단 구조화를 좀 시킵시다. 아시겠죠? 분수에 그만. 아하. 물론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자, 그럼 우리가 밀도를 측정하려면 부피를 측정하고 어떤 물질이 있으면 부피도 측정해야 되고 질량도 측정하면 되겠죠? 네.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는 뭘 쓰나요? 저울.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 저울. 시험관 그냥 저울이 아니라 전자저울. 추를 이용한 저울,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 같은 추를 이용한 저울이 정확하게 질량을 재는 도구예요. 체중계나 그냥 일반 저울은 뭘 재는 도구야? 무게 맞아요. 무게를 재는 도구요. 원래는 무게와 무게가 질량은 많이 나가요. 서로 다릅니다. 그죠? 내가 더 많이 달라요. 나와. 그래서 질량은 그렇게 재면 되고요. 부피는 뭐로 재요? 부피는 뭐로 재요? 물 자. 물질의 특성 아까 고체 같은 물질은 딱 정육면체 같은 건 자로 재면 되겠죠, 그지? 자로 재서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물은 어떻게 물? 흘러다녀 막. 어떻게 잘? 빙빙으로 여기다. 비커가 아니라 눈금실. 눈금 실린다. 시험관도 괜찮아요. 아무튼 눈금이 그려진 곳에 집어넣어서 부피를 재면 되겠죠. 그때 눈금 실린더를 읽는 방법이 나옵니다. 눈금 실린더 읽을 때 물은 액체는 벽면에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U자로 이렇게 U자형으로 돼요. 어려운 말로는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이 넓으면 넓을수록 좀 적게 올라가고 관이 좁으면 좁을수록 되게 많이 올라간다. 왜요? 이게 그러니까 물분자 입장에서 물분자끼리 달라붙으려는 현상보다 물분자가 벽면에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세관 현상이라 그래.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모세관 현상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갔고 얘도 좀 올라갔죠.
그때 어딜 읽어줘야 되냐? 바로 평평한 구간을 읽어주는 겁니다. 올라간 걸 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얼마를 읽어야 돼? 여기 읽어야 돼. 얘는 어디 읽어야 돼? 여기쯤을 읽어줘야 합니다. 읽는 법 알겠죠? 네. 평평한 구간을 따라서 읽어주는 거야. 올라간 끝부분을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평평한 여기 평평한 여기 부분 따라서 읽어주는 거야. 여기를 읽어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6이죠? 56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최소 눈금이 얼마야? 최소 눈금이 1ml죠. 맞아요? 최소 눈금 이 눈금 실린더의 최소 눈금이 1ml인데 얘 봐봐. 1ml의 절반 정도 와 있죠? 그래서 그걸 10분의 1 단위까지 읽어주는 거니까 얘는 31, 32, 33점 얘는 33점 5 정도 돼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군요. 33.5 정도라고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도 괜히 썼잖아. 나와 있네. 자,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도 재고 질량도 재서 밀도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질량을 재는 도구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체크 해주고요.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그림이에요. 진짜 쉬워요. 자, 돌,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 나무를 갖다 놓고 한꺼번에 섞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위에 뭐가 떴어요? 나무. 제일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제일 무거운데요? 누가? 나무가 왜? 돌이 제일 무겁. 무거워도 무게랑 상관없으니까 무거워도 밀도가 작으면 뜨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철로 된 배가 있어. 뜨죠? 밀도는 작은 거야. 밀도는 작은 거야.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뜨는 겁니다. 신기하다. 일부러 밀도를 작게 만드는 거야. 와, 겁나 무거워. 막 한 1000kg짜리 배야. 근데 부피를 얼마로 한다? 만 리터라는 말이죠. 부피를 엄청 작게 해서, 부피를 엄청 크게 해서 밀도를 작게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물보다 밀도가 큰가 보다. 그렇죠. 우리 밀도가 커서 물속에 꿀로 가라앉는 겁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소금물은 뜨잖아요. 소금물은 뜨죠. 소금물이 밀도가 더 맞아. 소금물이 밀도가 더 크죠. 왜냐면 같은 부피라도 소금을 집어넣었으니까 질량이 더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소금물이 밀도가 더 커요. 똑같은 부피라도 소금물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제일 밀도가 작은 게 뭐냐? 나무. 밀도가 제일 큰 건 뭐냐? 돌이라고 구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라.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죠? 나열하는 건 어렵지 않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왜 무거워? 소금쟁이 같은 걸 뜨는 거지. 이건 좀 다른 내용이야. 표면 장력을 또 배워야 돼. 쌤 근데 플라스틱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든 건데, 맞아. 만든 재질에 따라서 밀도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 이만큼의 밀도를 가진 걸 넣어 놓은 것 뿐입니다. 맞아요. 완전 정해진 건 아니야. 자, 밀도의 변화 얘기를 좀 해볼게. 밀도의 변화. 봐봐. 자, 밀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잘 들어. 네.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라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야 돼. 근데 변해. 네? 안 돼요. 왜 변하죠? 뭐에 따라 변하냐면 잘 들어. 안돼요. 얘들아, 잘 들어.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네. 네. 우리가 아니. 바뀌잖아요. 현재 이 순간에 지금 안 바뀌지 안 바뀌죠? 않았어요. 물질의 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쌤을 달에다 갖다 놔도 쌤을 이루는 물질의 양은 바뀌지 않아. 쌤을 높은 압력으로 눌러도 쌤을 이루는 물질의 양은 바뀌지 않아. 네. 쌤을 100도씨로 가열해도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아니네요. 않아. 이해됩니까? 네. 물질의 그 질량이란 녀석은 온도, 압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피는 달라. 맞아. 부피는 열을 가하면 팽창하죠. 그럼 열을 가하면 팽창하니까 봐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죠. 그럼 네. 밀도 어떻게 되겠어? 낮아져. 그렇죠. 밀도가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서 밀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고체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했을 때 압력을 가하면
고체한테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요 부피가 바뀌나요? 잘 안 바뀌죠. 그래서 고체나 액체도 마찬가지야. 고체나 액체는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부피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체나 액체는 압력에 대해서 밀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맞나요? 네. 하지만 기체는 달라. 여기 기체가 있어. 네.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확 줄어요. 네. 왜냐하면 기체는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면 훅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압력이 높아지면 다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들죠. 네. 그러므로 밀도는 커집니다. 음.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고체,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약간 증가할 수 있죠. 열팽창. 하지만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약간의, 아주 약간의 밀도가 감소될 수는 있지만 압력에 대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기체는 달라.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는 팽창합니다.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온도에 대해서도 기체는 영향을 받고 압력에 대해서도 압력을 확 가하면 줄어들잖아. 압력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압력과 온도 둘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표현할 때 체크합시다. 기체의 밀도를 표현할 때는 온도하고 압력을 함께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얘를 몇 도씨 몇 기압에서 측정한 밀도인지 가로 열고 써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써 주어야 합니다. 됐죠? 안 써주면 못 풀어요? 안 써주면 잘못 표현해 주는 거예요. 써 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러분 이해하라고. 여러분들 밑줄만 그으면 되고요. 이 밑줄을 그은 내용이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딱 준다면은 뒤에다가 몇 도씨 몇 기압에서 측정한 밀도인지를 아마 문제에서 써줄 겁니다. 안 써주면 잘못된. 안 써주면 잘못된 문제인 거죠. 잘못된 문제인가요? 자, 일반적으로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되죠. 그럼 일반적으로 같은 물질일 때 온도가 가해지면 부피가 계속 증가할 거 아니야? 밀도는 계속 감소하겠네요. 맞죠? 같은 물질이야. 고체야. 얼음이야. 얼음의 밀도를 낼 수 있겠죠? 액체를 녹여. 부피가 증가할 거 아니야?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액체를 더 가열하면 기체가 되겠죠. 밀도가 더 작아지겠죠. 일반적인 물질들은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가 밀도가 작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밀도가 작아야 됩니다.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누가 제일 크다? 고체가 제일 크고 기체가 제일 작게 되어 있어. 하지만 예외적인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바로 얼음이에요. 맞아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음입니다. 덥지. 우리만은 너무 열정적이라 맨날 보는 것 같아요. 봐봐. 밀도 공식을 알고 있는 중에 자, 첫 번째는 초콜릿. 두 번째는 얼음입니다. 얼음이야. 초콜릿을 요만하게 준비합니다. 초콜릿을 이렇게 준비하자. 초콜릿이야. 이쁘게. 초콜릿이 어떻게 정육면 꼴 있어? 얇은. 같은 부피의 얼음을 준비할게요. 달라 보이네요? 얼음을 준비할게요. 얼음입니다. 자, 이 녀석을 녹이면은 부피가 더 커지는 거 알죠? 네. 초콜릿 녹이면 부피가 커져요. 네, 알죠? 여러분 이렇게 해봤죠? 남친한테 초콜릿 이게 만들어주려고 이 틀에다가 액체 초콜릿을 부어요. 그다음에 굳히면 좀 줄어드는 거 알아요? 공감이 아니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안 만들었는데. 안 만들어. 뭘 해봐 주희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액체를 고체로 만들 때는 부피가 줄어듭니다. 부피가 줄어들어요. 일반적으로 해서 고체가 부피가 작고 액체가 부피가 커진다. 액체일 때 부피가 커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얼음은 좀 다릅니다. 얼음은 얼 때 기억납니까? 6개의 물 분자가 요딴 식으로 놀고 있을 때 물이야. 맞아요. 물 분자 놀고 있을 때 얘를 얼리면 탱 가운데 빈 공간 만들면서 오히려 부피가 확 커져요.
네. 그래서 이따만한 얼음을 녹이면 잘 봐. 요만한 물로 변합니다. 부피가 더 작아져. 네. 물은 예외죠. 봐봐. 일반적으로 고체를 녹이면 이렇게 풀어지면서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증가해야 정상이잖아. 이게 일반적인 물질인데 예외적으로 딱 한 가지 물질만 예외적으로 고체였던 녀석이 액체가 될 때 부피가 오히려 감소돼요. 이런 현상 때문에. 얘가 이렇게 녹으면서 부피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물과 얼음 중에 얘는 액체고요. 얘는 고체거든요. 물과 얼음 중에 누가 더 부피가 작을까요? 얼음. 맞아. 얼음이 부피가 작아. 증거가 있어요. 뭐요? 노래 떠요. 맞아요. 얼음을 물에 던지면 오. 뜹니다. 그쵸? 얼음 근데 물은 넣을 게 없는데. 물은 추가하면 근데 유미영 쌤이 얼음 잘한다 하지 않았어? 그 엉터리 쌤이야. 여러분들이 야. 경험해봤잖아요. 물은 물 위에 얼음이 뜨잖아요. 방금 봤잖아. 물 위에 당황했어. 물 위에 뜬다는 건 부피가 밀도가 작다는 거잖아. 네. 얼음의 밀도가 작다니까. 아니 고체가 밀도가 작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고체가 밀도가 작다. 얘는 고체가 어때요? 부피가 작으니까 밀도가 클 거 아니야? 밀도가 클 거 아닙니까? 그지? 네. 자, 일반적인 물질 여기입니다. 일반적인 물질은 고체가 밀도가 커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딱 한 가지 물질만, 즉 얼음과 얼음은 예외적으로 이 녀석 얼음의 밀도가 오히려 작아집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같을 때 물과 얼음을 여기 예외라고 적어 놓은 게 시험 문제 200만 % 나온다고. 그래서 당연하죠. 진짜요? 이걸 안 낼 수가 없다고. 세상의 모든 물질의 법칙을 거슬러서 물만 예외적이잖아. 저걸 안 낼 수가 있나? 없죠. 무조건 냅니다. 안 나오면은 저걸 틀려와, 그치? 그럼 안 되겠죠. 차야. 틀리면 안 되죠.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오면 센터하고 주세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저희한테 떡볶이 같이. 아씨 나 세상한다. 무조건 나와. 야, 루피 마이크 사서 찾아가는 거야. 죽여버릴 거야. 루피 마이크 사서 그냥. 자, 볼게요. 풀을 가리고야지. 자, 혼합물의 밀도 갈게요. 혼합물. 봐봐. 지금까지 본 거는 순물질입니다. 물이라는 순물질, 초콜릿이라는 순물질들의 밀도를 비교한 건데, 이제 내가 혼합물이라는 걸 만들 거야. 혼합물. 혼합물은, 아까 말했지만, 그냥 물이 있고, 순수한 물이 있고, 여기 소금물이 있어. 소금물은 내가 소금을 넣은 게 소금물이잖아. 네. 같은 부피인데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질량이 더 많이 나가겠죠. 네. 그럼 밀도 커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일정량이 있다 했어요. 아, 용해도. 미용 쌤이 그랬는데. 어쨌든 많이 집어넣으면 거기 소금을 많이 최대한 녹을 때까지 많이 집어넣으면 밀도는 점점 증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소금을 얼만큼 집어넣냐에 따라서 밀도는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말해서 순물질은 밀도가 정해져 있지만 네. 혼합물은 밀도가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밀도가 달라진다만 체크합시다. 혼합물은 밀도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때 내가 얼마를 어떻게 섞어주냐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를 체크해 주면 돼요. 이 달걀에 밀도가 있겠죠. 내가 이 달걀이야. 순수한 물에 풍덩 넣으면 호로록 가라앉아. 네. 문제. 달걀과 물 중에 누가 밀도가 큰가요? 달걀이 밀도가 큰 거죠. 내가 소금물을 막 소금 만들어서 거기다 달걀을 풍덩 넣더니 달걀이 둥둥 뜨네요. 누가 더 밀도가 큰 거야? 그래서 소금물이 밀도가 더 큰 겁니다. 밀도가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실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순수한 물에다가 달걀을 풍덩 넣어서 가라앉았죠. 네. 거기다 소금을 살살 뿌려. 너요? 둥둥 가라앉아요. 언젠가는 떠오릅니다. 우와 신기하다. 그렇죠? 소금물의 네. 밀도가 커질 테니까 이 밀도가 소금이 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져요. 거기 소금물이 되죠. 녹여져 있잖아. 소금물이 되어가면서 소금물이 되어가면서 이 달걀을 위로 떠올리게 됩니다. 점점 떠오른다. 네.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얘기네요. 물에 소금을 녹일수록 소금물 밀도가 커지므로 소금물의 밀도가 달걀의 밀도보다 커지면서 달걀이 떠오른다라고 써있네요. 달걀이 떠오른다라고 써있네요.
달걀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해도 돼. 편안하세요? 네. 달걀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 그렇겠네. 혼합물은 밀도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밀도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호로로 가라앉아. 저요. 그죠? 그런 사람 있죠. 이런 근데 사람은. 누우면 그러니까 그래서 누워도 안 뜨는 사람 있어요. 무거워서. 누워도 이렇게 가라앉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뜨는 방법은 이제 폐를 이용해서 폐에다가 공기를 잔뜩 집어넣어서 둥둥 뜰 수 있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폐에 공기를 넣는 걸 몰라서 부 가라앉습니다. 저보다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떠요. 왜 뜨죠? 구명조끼가 밀도가 작아서. 구명조끼. 맞다고 봐야겠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어쨌든 구명조끼 때문에 나의 질량이 증가하죠. 네. 근데 부피는 더 증가해요. 아, 그렇잖아. 네. 부피. 구명조끼로 인해서 내 몸에 부피가 이만하게 증가해요. 네. 부피가 더 커지면 밀도는 작아져요. 그래서 내 전체 몸의 밀도가 작아져서 물 위에 뜨게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튜브를 내가 딱 해도 어때요? 튜브에 딱 타도 그죠? 네. 튜브도 약간의 질량이 있잖아. 가볍잖아. 그지? 질량이 이만큼 추가된 대신에 부피는 이만큼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커져서 밀도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전체 내 몸 전체가. 그래서 뜨게 되는 거야. 다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잠수부가 잠수를 해야 돼. 근데 더 깊게 들어가려면 자기의 밀도가 커야겠죠. 네. 밀도가 크려면 자기 몸의 부피를 줄이거나 질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근데 몸의 부피를 줄일 수 있나요? 아니요. 잠수하자. 다리 일단 잘라. 응? 아, 미안해. 아무튼 말도 안 되네. 자기 몸의 부피를 줄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자기 질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뭘 달고 들어간다? 큰 납덩어리를 달고 들어갑니다. 납덩어리를 달고 들어가면 질량을 크게 해서 물속으로 쭉 잘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헬륨을 채운 풍선.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에 뜨죠? 네. 헬륨이 가벼우니까 질량이 작아서 그래. 자, 헬륨으로 채운 풍선을 상상해 보고요. 헬륨 풍선 A. 얘는 내가 입김으로 불어넣은 풍선 B. 어떤 게 더 더러워요? 힘이요. 네, 더러운 거 말고. 자, 둘 중에서 여기는 헬륨이 차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차 있는 겁니다. 같은 부피잖아. 부피는 똑같은데 누가 더 무거워? 질량은 얘가 더 무겁죠. 네. 그러므로 밀도는 누가 더 작아요? 밀도는 A가 작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밀도는 A가 더 질량이 크니까 밀도도 A가 작겠죠. 그래서 A는 공기 중 위로 떠오르게 되고요. B는 가라앉게 됩니다. 헬륨 풍선과 내가 입김으로 불어넣은 풍선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뭐와 관련돼 있다?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건 암기법이 있는데 LNG라는 가스가 있고 LPG라는 가스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어로 읽어줄게요. 잘 들어봐. LNG는 Liquefied Natural Gas. 내추럴이란 되게 천연, 자연 이런 뜻이에요. 가스. 그런데 LPG는 liquefied then petrol gas야. 석유 가스라고 불러요. 페트롤 가스. 그럼 생각해봐. 천연이 가벼워 보여. 페트롤이 가벼워 보여. 천연이 가볍죠. 그래서 LNG가 위로 떠요. 가벼우니까. LPG는 가라앉아요. 이해됐어요? 네. 내추럴, 자연, 천연 위로 뜨겠네. 페트롤 가라앉겠네.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그래서 LNG가 누출된 가스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경보기를 어디다 달아야 돼? 위에다 달아야 돼. LPG가 누출되면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공기보다 무거워서 아래쪽에 경보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오케이? 경보기 설치 위치가 다른 거야. 그럼 아래 있는 경보기는 어디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바닥이 어디 있지? 그거는 LPG를 쓰는 어떤 곳에서만 설치합니다. 어디요? LPG는 공사장이요? 공사장에서도 쓰긴 하는데 대부분 거기 왜 시골집에 왜 이만한 가스통을 설치해 놓고 그거 연결해서 뭐지 이거?
가스레인지 막 키고 하는 가스 버너 이렇게 키는 거 이제 LPG거든요. 밸브. 저는 LPG 많이 못 봤죠. 근데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에서 쓰는 건 다 LNG야. 그래서 경보기가 위에 천장에 달려 있죠. 못 봤나요? 못 봤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이건 스프링클러인데 경보기가 달려 있어요. 이건 화재 경보기고 가스 누출 경보기가 위에 달려 있는 게 우리 집에서 쓰는 가스는 LNG이기 때문이고요. LPG를 사용하는 집도 있는데 LPG를 사용하는 집은 경보기를 아래에다가 설치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자, 2번까지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자, 아르키메데스가 질량이 똑같은 순금과 왕관의 부피를 비교합니다. 자, 이걸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왜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자기가 목욕탕에 풍덩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걸 보고서 유레카를 외쳤죠. 그래. 아, 저 알아요. 그냥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물이 절로 해가지고 유레카면서 뛰어다니는. 이거에 대한 일화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자, 팩트만 말할게요. 팩트 말하면은 이 사람이 뭘 검증하라고 왕한테 주문을 받았냐면은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든 왕관인지 아닌지를 검증해봐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냥 순금으로 만든 왕관인데 이걸 왕관을 만든 놈이 나쁜 놈이에요, 사실. 거기다 은을 좀 섞은 거야. 아, 그럼 좀 더 단단해지잖아요. 단단해진 것보다도 단단할 수 있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만든 사람이 은을 섞어서 만약에 순금 100g, 순금 1kg 할게요. 순금 1kg으로 이 왕관을 만들려고 왕이 순금 1kg을 줬어. 그치? 근데 반을 잘라서 딴 데로 횡령을 하고 은을 나머지를 붙여서 1kg를 맞춘 거야. 정확히 1kg 맞춘 다음 이거 가지고 왕관을 뚝딱뚝딱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다순금을 만든 것처럼 도금을 딱 해가지고 감쪽같이 만든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맞추겠어? 봐봐. 그럼 무게는 똑같잖아. 무게가 똑같다는 건 질량이 똑같다는 거야. 맞죠? 질량이 똑같으니까 그냥 무게를 재봐도 도저히 구분이 안 돼. 그지? 그때 어떻게 했다? 물에 띄워봐요? 아, 물에 안 뜨지. 둘 다 금속이니까. 밀도, 부피. 맞아요. 부피가 달라. 네? 부피. 진짜 순금으로만 된 녀석의 부피가 요만하다면 은을 좀 섞으면 부피가 조금 더 크다는 거야. 밀도가 다른 거야. 물이 넘쳐 흘러요. 봐,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가 다르니까 밀도가 다르겠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밀도를 재는 방법을 알았어, 몰랐어? 그때 한번 몰랐어. 그런데 부피가 둘이 다르다는 걸 얘가 알아낸 거야. 어떻게? 자기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니까 자기의 부피에 맞춰서 물이 넘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왕관이 순금으로 된 왕관이라면 진짜 1kg 순금하고 진짜 1kg 순금이랑 이 왕관이랑 물속에 풍덩 넣었을 때 넘치는 양이 같아야 돼. 아하. 제 말이 그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가 넘친 양이 이만큼 넘쳤는데 얘를 넣으니까 붕덩 이만큼 넘친 거야. 부피가 달랐어. 그래서 얘는 순금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은 잡혀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튼 잡혀갔다고 합니다. 죽었어요. 죽었나요? 몰라요. 자, 그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밀도에 대한 개념이 탄생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개념 속성 문제 풀어봅시다. 죽여버릴 거야. 에이. 이거 풀어요. 한대 때리고 싶어. 그래. 왜 그래? 기분 나빠. 지혜니? 아니고.